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분노가 좀 가라앉았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분노하고 계십니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면은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이 보수파가 말이죠. 그동안에 많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대처를 잘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선거 때에 후보자 간 토론회 때에 거짓말한 것이 대법원의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서 무죄가 됐잖아요. 그때 말이죠. 강력하게 대처를 했더라면은 지금처럼과 같은 어떤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말이죠.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뜨거운 맛이라는 것은 뭐 폭력을 행사하자, 테러를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국민들의 직결된 힘을 보여서 앞으로 함부로는 말이죠. 법과 양심과 원칙에 벗어난 판결을 못하도록 계속 감시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좀 뜨거워지다가 그냥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위정을 한 사람은 벌을 받고 위정 교사한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는 제2의 권순일 김동연이가 탄생을 했죠. 그때 김동연이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말이죠. 제2의 권순일이 탄생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판결은 존중한다. 이런 의례적인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분노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모여서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후손들에게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으며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된다는 권선정학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뻔한 것을 가지고 말이죠. 참으로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이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우리는 바라보면서 보수파가 연합전선을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극렬한 뜨거운 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썸네일에서도 밝혔듯이 말이죠. 최은정 판사, 정재호 판사, 이해설 판사에게 허위라는 말이 무엇인지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허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 판결에서 쟁점은 말이죠.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말이죠.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라고 이제 이재명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워딩은 국정감사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으니까요. 다시 한번 국토부 공무원들이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분명하게 이야기한 이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상당한 압박을 과장을 했지만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압박한 것을 과장을 했지만은 그런 압박의 과정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허위 발언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말이죠. 최소한 국어사전 한 번이라도 찾아봤으면은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국어사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판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사전에서는 허위라는 개념이 전체 한 5가지로 나오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화면과 같이 허위는 말이죠. 첫째, 비어있는 자리를 허위라고 그러죠. 두 번째,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꾸민 위세, 허장성세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제 허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이것을 이제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그릇된 사고로 인하여 외관상은 정당하게 보이나 실상은 어떤 점에서 논리적 원리나 규칙에 저촉된 것,
언뜻 보아서 올바르게 보이지만 그릇된 추리로서 추리 형식에 위배되거나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추리의 전체가 불정확한 데서 생긴다. 이게 이제 허위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말이죠.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일을 타인에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고의적인 은행. 요것이 이제 허위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어디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국토부 공무원들이 허가 변경을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 말을 이재명이는 분명히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한 말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고의적인 은행,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허위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이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지금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으로 꾸몄잖아요. 이게 허위가 아니고 무엇이 허위입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네 번째도 보면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 논리나 원리나 전혀 맞지 않는데 언뜻 보기는 외견상 올바르게 보이지만은 잘못된 것, 이것도 해당이 되죠. 뭐냐면은 자기가 전부 다 결제를 했습니다. 자기가 결제를 하고 말이죠, 그 자기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로비스트가 돼서 로비를 했죠. 그 로비를 해서 지금 징역 5년에 추징금 78억을 맞았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지금 배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전부 다 직접 행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행하지 않은 것처럼 언뜻 볼 때는 올바르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이 국어사전의 다섯 가지 허위의 개념 속에서 말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둘째는 뭐 실속이 없이 겉으로 꾸민 위세는 허세니까, 물론 허세도 부렸죠. 그 비어있는 자리, 이것은 이제 허위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국어사전으로 봤을 때 이 제명의 얘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허위다, 거짓말이다, 그런 것이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몄고요. 거짓을 공표한 거 아닙니까? 유권자들에게. 심지어는 말이죠, 윤석열이가 대장동에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백현동의 몸통이라고 그랬고, 대장동에 남은 돈은 국민의힘이 가져갔다고 전체 말이죠, TV 토론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리고 말이죠, 언뜻 올바르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틀렸죠. 자기가 다 결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국토부에서 그런 얘기를 안 들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화를 면하기 위해서 진실인 것처럼 고의로 꾸민 짓입니다. 자, 이것을 말이죠, 여러분, 이 최원정 판사, 정재호 판사, 이해슬 판사, 이분들이 허위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죠. 본인은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얘기라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본인이 아니라 전체를 다 속인 거잖아요. 전체의 흐름을 다 바꿔버리고 말이죠, 거짓으로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 세 분 중에는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얘기를 누가 했고요, 한 분은 개딸 판사로 별명이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말이죠, 29일날 전부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여의도로 가지 마십시오. 그런 모임에 가지 마시고 화력을 한 곳으로 집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얼마나 좌파 연합 카르텔이 견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좌파 진보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는데 우리 보수파는 도대체 이건 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국민의힘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모든 상황이 끝나면은 이 정당도 재편이 돼야 된다, 그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말이죠. 자, 여러분, 이번 29일날 광화문에 전부 나오셔서 이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수고 말이죠, 뭐 폭력을 행사하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속히 보수 우파들도
사법부에 진출하고 검찰에 진출, 경찰 다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이죠. 인위적으로 이 보수파가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말이죠. 끼리끼리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수파가 질이 멸멸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는 애에 써서 세우고 말이죠. 근대화를 만들어 놔니까 소위 민주화 세력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라를 지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광화문의 대국본이나 전광훈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런 목소리도 못 낼 겁니다. 그 대국본이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대국본이나 전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는 목사들은 그 완전히 사꾼이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이거는 우선 5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광화문으로 나와서 일과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앞으로 제3, 제4, 제5의 군순일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붕괴하면 뭘 하겠습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